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변신시키는 재가공 작업. 그 현장을 찾아 부산으로 왔습니다. 버려지는 가죽을 재가공한다는 작업장.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25톤 화물 트럭에 가득 실린 것이 모두 재생 가죽의 원료인데요. 시트 받을 때 미리 닦아내거든요. 그 닦은 가루예요. 재생 가죽의 원료는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가죽부터 가루까지 다양한데요. 공통점은 모두 폐기물이라는 겁니다. 천연 가죽 특성상 쓰이는 부분만 사용되고 자투리 대부분 폐기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버려지는 가죽이 1년에 60만 톤이 넘습니다. 가죽 공장에서는 폐기물로 버리게 되지만 저희가 다시 리사이클 가죽을 만들어서 핸드백이나 이제 신발 가피용, 그다음에 쇼파 쪽으로 만들게 됩니다. 천연 가죽보다 판매가는 저렴하고 기능은 천연 가죽 못지않은 재생 가죽. 재생 가죽 공정의 첫 번째는 분쇄. 반질반질한 표면을 위해 최대한 잘게 갈아줍니다. 이후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쳐서 가죽이 만들어지는데요. 천을 뽑는 과정과 염색과 코팅, 그리고 배합 과정입니다. 잘게 갈린 가죽은 물과 섞이며 배합통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인 염색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추가되는데요. 재생 가죽의 핵심 재료라는 이것. 뭔가요? 라텍스입니다. 라텍스가 조금 그 붙임성이 좋아갖고 배합한 거랑 내려가면서 해가지고 가죽으로 나가는 겁니다. 갈린 가죽들의 접착성도 확보하고 탄성도 좋게 하기 위해 라텍스를 혼합하는데요. 보통 라텍스는 배합통에 섞인 원료량의 7% 분량으로 섞는다고 합니다. 배합된 원료는 네모난 김을 만들듯이 틀 위에 고루 펴주는데요. 이후 팔수 과정을 거치면 가죽의 형태가 잡힙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의 힘을 빌렸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작업. 올라가? 가죽이 나오는 속도에 맞춰 기계에 가죽을 걸어줘야 하는데요. 한번 기계가 작동되면 원단이 다 나오기까지는 멈출 수가 없어 대여섯 명의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원단을 생산하는 기계의 길이만 자그마치 75m. 그곳을 뛰어다니며 8군데나 되는 곳에 원단을 걸어줘야 합니다. 스피드에 맞춰서 빨리 걸어줘야 돼서 그런 거예요. 늦으면 분량이 많이 나요. 그야말로 스피드가 관건인 작업. 먼저. 높이는 높지 않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계단만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체력은 필수입니다. 또한 원단을 빠르게 말아주는 것 또한 노하우가 필요한 일.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수십 년 경력의 숙련공입니다. 기계에 원단을 말 때는 최대한 평평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자칫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불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확인을 해야지. 제품이 지금 나오다가 제품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도 요 썸에도 좀 뭐가 틀어지면 제대로 안 나와요. 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머지 공정들도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 과정이에요. 1차로. 가죽의 오염을 방지하고 강도를 높이는 코팅 작업. 코팅제를 종이 위에 평평하게 펴준 다음 다시 접착제를 도포해줍니다. 접착제를 부어야 거기다 닦고 원단과 같이 닦고하는 거예요. 건조한 코팅제를 떼어서 가죽에 붙여주면 재생 가죽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접어지면 아무래도 좀 제품이 좀 안 좋으니까는 반듯하게 좀 말리라고 두드려주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생산되는 재생 가죽의 양은 6,000에서 7,000m. 가죽을 걸어주는 작업이 끝나면 작업자들도 잠시 여유가 생깁니다. 조용했던 작업장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쉬고 있던 작업자들이 바삐 움직이는데요. 무슨 일이 난 걸까요? 가죽 일부가 찢어져 버렸네요.
해결이 안 되는지 베테랑 작업자까지 부르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터졌어요. 마지막에 라인이 터져가지고 새로 걸어야 됩니다. 새로. 다 분량이 코팅 작업 전에 끊어지거나 찢어진 가죽은 다시 사용은 불가, 그대로 폐기해야 합니다. 때문에 작업자들이 밥도 교대로 먹으며 현장을 지키는데요. 그야말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고, 이게 다 불량인 건가 본데. 이게 도대체 이게 몇 미터인 거예요? 한 3, 40m 정도 분량이 났고요. 매다당 신발로 치면 3컬레 정도 나오는데 지금 한 이 정도면 한 100컬레 조금 넘게 분량 나버린 겁니다. 그 사이 한쪽에서는 완성된 원단의 테스트 준비가 한창인데요. 가죽 샘플을 잘라 인장력과 접착력 두 가지로 나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제품마다의 그 물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물성 기준을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펜을 제치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인장력은 물체를 잡아당겼을 때 버티는 힘을 말하는데요. 재생 가죽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보통 인장력은 1인치에 40kg 이상. 과연 재생 가죽의 인장력은 얼마나 될까요? 1인치에 지금 5kg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버 스펙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접착력은 가죽을 붙여서 몇 킬로그램의 힘을 주었을 때 떨어지는지로 판단을 하는데요. 접착력은 그 센치에 2.5kg 이상. 1인치에 지금 7.5에서 8kg 정도 나왔기 때문에 센치로 환산하면 한 3.5kg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재생 가죽은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포장을 하는데요. 보통 신발이나 가방을 만드는 용도는 20m 단위로 포장이 됩니다. 롤 하나의 무게만 20kg이나 나갑니다. 일을 모두 마치고서야 잠시 허리를 펴는 작업자들. 고됨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20kg짜리라 하루 종일 하면 여기가 약간 아파요. 어깨가. 근육통을 달고 살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덕분에 오늘 작업도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생 가죽으로 과연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까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고가의 명품 브랜드나 유명 브랜드에서도 재생 가죽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생 가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생 가죽 가지고 신발 만드는 거. 이곳에서도 얼마 전부터 재생 가죽으로 신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발은 강도가 중요해 인장력이 좋은 재생 가죽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신발 모양을 딱 잡아주는 게 이쁘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쌌는데 요즘 기계로 다 하잖아. 신발 제작도 지금은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여전히 사람의 손과 기술이 필요한 공정이 많습니다. 특히 가죽을 재단하고 입체적으로 붙여주는 패턴 작업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을 신발 모형에 붙여 전체 모양을 잡습니다. 이후 신발 바닥과 가피가 잘 붙도록 고정시켜주는데요. 힘을 노련하게 조절하며 가죽을 다루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죽이나 천연 가죽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없죠. 일하는 과정은 전혀 차이가 없죠. 비가 오라 눈이 올 때 스며들지 않는 거. 가죽 자체도 가격이 싸고 재생 가죽은 앞으로는 아마 재생 가죽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해요. 천연 가죽에 비해 물에 강한 특성 덕분에 작업용 안전화에도 재생 가죽이 쓰인다고 합니다. 겉가죽 작업이 끝나면 열 처리를 해주는데요. 가죽이 부드러워지면서 신발 모양이 자리를 잘 잡게 된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밑창을 붙이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본드하고 DR하고 섞는 건데요. DR은 빨리 굳게 해주는 거거든요. 본드가 빨리 말라야 붙일 수 있거든요. 창하고 접착제는 최대한 얇게 발라줘야 하는데요. 섬세하게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열로 살짝 접착제를 말려주는데요. 접착제가 너무 굳기 전에 빠르게 밑창과 신발을 붙이는 것이 기술.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땅으로 떨어지면 신발 다치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게 고정시켜 신발을 완성하는 일. 때문에 가피와 밑창을 붙이는 작업은 40년 경력의 숙련공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든 거야, 제일. 응? 창이 떨어지면 반품이 오잖아, 불량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잘 붙여줘야 모두 깨끗하고 좋지. 제작된 신발은 마지막으로 광택과 코팅 작업을 거치는데요. 광택도 내면서 재단할 때 썼던 분필 자국도 없애는 과정입니다. 드디어 재생 가죽 신발이 완성됐습니다. 이 신발 한 켤레에 정말 수많은 작업자들의 노고가 담겨 있네요. 구두 일한 지가 40년 됐는데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구두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잘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네?